첫 번째 이야기. 바다에서 죽은 아이를 만났던 썰. FC는 해변에 있는 안전센터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지 3일 정도가 지났을까. 센터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평정을 잃은 모습의 어머니와 어린 아이가 뛰어들어 왔다고 합니다. 선배 안전요원이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미아가 된 아이는 초등학생인 사내아이로 어린 아이용 튜브를 끼고 헤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곧 센터 요원 전원이 지역을 나누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은 상당히 하루 쪽에 흘러가 있던 튜브.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들의 것이 확실하다며 절규했습니다. 튜브가 발견된 곳은 동생이 말하기에 형이 저쪽에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었다고 가리킨 곳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일에 익숙해지지 않았던 FC로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돌아와 바깥을 보니 가로등에 불조차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두운 그늘 한켠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작은 사내 아이가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FC는 아무래도 아이가 마음에 걸려 밖으로 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내 아이는 엄마를 못 찾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일이네.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추워요. FC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파카를 벗어 아이에게 입혀주고 지퍼까지 올려준 다음 기숙사의 관리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와 보니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해서 관리인과 함께 주변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FC는 기숙사로 돌아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박자박하는 발소리가 들려오고 FC는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아까 그 아이가 반쯤 투명해진 채로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F는 불현듯 두렵다는 생각이 더 울음을 터뜨리듯 외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그러자 사내 아이는 미끄러지듯 다가왔어. 나 쓸쓸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어둡고 춥고 무서운 곳에 와 있어. 그러니까 형, 같이 놀아줘요. FC의 손을 꽉 움켜 쥐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FC의 손은 바닷물로 축축하게 적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는 좋아하지만 무서운 곳이야. FC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다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사 온 집에 저주 인형이 있었던 썰. 나는 일 관계로 인해 정근이 잦아 각지를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맨션에, 때로는 셋집에 들어 삽니다. 내가 야마구치의 학이라고 하는 곳에 정근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싸게 집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에 혹해 잠시 동안 집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당히 깊은 산속에 있는 집이었던 데다가 크기는 해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집에서 산 지 1개월쯤 지났을까. 딸아이가 집의 정원에서 묘한 상자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집안도 정원도 한바탕 소동을 피우며 청소해서 꼼꼼히 살핀 터였지만 그런 상자는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상자가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몸부었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자에서는 왠지 모르게 매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나의 선택이 옳았다면 공포를 체험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이 불길한 상자를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면 버리거나 태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며칠 지나지 않아 비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차는 불꽃에 휩싸였고 친구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로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일입니다. 다른 친구가 집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다가 불이 옷으로 옮겨 붙어 오른팔과 얼굴에 오른쪽 반 정도에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친구에게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친구는 몸이 구워지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미신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를 조사했습니다. 그 상자는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조사하려고 손을 뻗자 엄청난 한기가 온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인형이었습니다. 전부 세 개였습니다. 한 개는 전부 터 있었고 하나는 오른쪽 반만이 불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나머지 하나는 전혀 타지 않은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인형은 지극히 보통의 일본 인형으로 기모노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반쯤 탄 인형을 손에 들자 인형의 옷이 주르륵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의 뒤를 보았을 때 나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만나고 온 친구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던 것입니다. 완전히 타버린 인형은 검게 되어 이름이 보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었습니다. 타지 않은 인형 이등 뒤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 사건의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나와 친구들 사이에는 특별히 공통점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고 그들 위에 다른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기억도 없습니다. 왜 이 집에 이런 것이 있던 걸까요? 나를 원망하던 누군가가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든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인형들은 모두 절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의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가끔 잠을 설치곤 합니다. 저희 절에서 거두어 두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공양한다고 하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원한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야기. 계곡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 고등학교 동창 친구 5명과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갔었는데 사람도 적고 물도 깊지 않아서 계곡에 짐을 먼저 풀어놓고 민박집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민박집의 주인은 할머니였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언변도 좋으셨습니다. 한참을 흥미롭게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말씀하시길 밤에는 계곡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부터 남자들이 계곡에서 많이 빠져 죽었고 때문에 인근 마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고 하더군요. 참 기묘했던 이야기가 여자가 빠지면 계곡에 하류 쪽에서 배 터지듯 나오는데 남자가 빠지면 그대로 실종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계곡에서의 익사 사고야 흔한 이야기였고 게다가 할머니 세대는 남아선호 사상도 적잖게 깔려 있으니 남자끼리 온 저희에게 조심하라는 당부를 한다는 정도로 생각했죠.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며 한참을 놀고 저녁쯤이 되었습니다. 맥주 한 캔씩 마시고 둘러앉아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담배 한 갑씩을 걸고 잠수 내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5명은 어둑해지는 저녁쯤 다시 계곡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수 내기는 시작되었고 30초쯤 저는 찬물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섰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물살이 세지도 않았는데 한 녀석이 저 멀리 떨어져서 깊은 곳까지 떠밀려 간 겁니다. 느낌이 이상해진 저는 머리를 담그고 있던 친구들을 일으켜 세우고 떠밀려간 친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정신이 나간 듯 머리만 내놓고 가만히 있었고 갑자기 물속으로 쏙 빠지더군요. 왜 저러냐? 장난치는 거 아니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해병대를 전역해서 그나마 물과 친한 녀석이 물에 빠진 친구 쪽으로 수영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물에서 끄집어냈는데 물에 빠진 녀석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더니 다행히도 깨어나더군요. 왜 거기까지 갔냐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는 기왓집이 어쩌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 짐을 챙기러 민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던 중 그 친구한테 왜 그랬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아무 말 없던 친구가 그때서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수를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니
어디서 자기를 부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들은 건 아닌데 분명히 무언가가 자신을 불렀다고. 그래서 자신을 부른 쪽으로 홀린 듯이 가보니 계곡 속에 기와집 하나가 있었고 기와집 앞에서는 어떤 여자가 서서 들어오라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방 안은 살림살이 하나 없이 휑하니 비어 있었고 거기서 정신을 잃었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